세금 계산서 이쪽인데요. 어저께도 계속 설명했지만 이제 부속 서류 하는 이론하고 실기하고 이렇게 진행을 계속해요. 보시면 자, 여기 세금 계산서의 발급 예외를 알고 계셔야 이제 곧 할 실기가 여러분들 풀려요.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도 여러분들 말문제도 중요하고 실기도 중요해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자, 우리가 일단 택시, 노점, 행상, 무인자동 판매기 누가 봐도 여러분들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여건이 안 되시는 사업자분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않고 영수증이라든지 아무것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동그라미 2번 뭐냐면 여러분들이 소매업이라는 건 주로 소비자를 상대를 해요. 그럼 우리가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가 돼요, 안 돼요? 소비자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죠,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요. 매입세 공제가 안 되니까 소비자한테 영수증 주라는 얘기예요. 알죠? 영수증 줘야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공급받는 자라는 건 매입하는 자죠. 매입하는 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했다라는 건 다 사업자라는 얘기예요. 사업자는 소매업에서 매입을 할 때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 계산서를 달라고 요구하면 세금 계산서를 줘야 된다라고 법무부가 돼 있어요. 요즘은 시대가 시대인지라 세금 계산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현금영수증하고 신용카드 전부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시죠? 그 대신에 말문제는 나오니까 좀 기억해 주시고 아시죠? 그래서 사업자가 매입을 하면 사업자는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니까 세금 계산서 줘야 돼요, 원칙. 아시죠? 우리한테 중요한 걸로 3, 4번이에요. 3, 4번을 반드시 외우실 게 뭐냐면 여기 3, 4번 보시면 세금 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이라고 돼 있죠. 그럼 금지라는 건 뭐냐면 사업자가 매입을 해도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시죠? 그래서 여기는 3, 4번은 뭘 발급해 주냐면 영수증을 발급을 해줘요. 우리가 영수증을 발급을 해준다라는 건 상대방은 영수증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영수증을 받으면 세법상 적격증명 서류를 받은 게 아니니까 매입자는 매입세 불공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죠? 해볼게요. 왜냐면 자, 우리가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의 대표적인 게 놀이동산하고 영화관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사업자가 놀이동산하고 영화관을 갔어요. 그 사업하러 간 거예요? 아니면 욕구 충족하러 간 거예요? 사업자가 영화관하고 놀이동산 갔대요. 영화 보러 간 거예요? 아니면 영화 사업하러 간 거예요? 영화 보러 간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사업자가 영화 사업하러 같이 잘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는 놀이동산 가면 놀이기구 타러 간 거예요? 놀이기구 사러 간 거예요? 놀이기구 타러 간 거죠, 여러분들. 맞죠? 그 말은 우리가 입장권을 발행해서 영위하는 사업에 놀이동산하고 영화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목욕, 이발, 미용 이러한 업종들한테 가면 대부분 다 뭐를 하는 거냐면 욕구 충족하러 가는 거예요. 사업하러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하러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건 업무와 관련이 없다라는 거고 매입세 불공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대방이. 그러면 놀이동산, 영화관, 목욕탕, 미용실 같은 데는 상대방이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영수증 끊어주라는 얘기예요. 아시죠? 그 말은 매입자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러한 업종들한테 우리가 뭔가를 받으면 그거는 영수증 대신에 받은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여객운송업. 자, 여러분들 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배우셨죠? 회계 1급 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입세를 우리가 불공제하잖아요. 그래서 취지가 뭐냐면 우리가 그 승용차를 타고 출장을 가면 업무 용도로 쓰는 거죠. 출장 가면 업무 용도로 쓰는 건데 만약에 여자친구랑 데이트하거나 남자친구랑 데이트하는 용도로 우리가 승용차를 타면 그건 업무와 관련이 없잖아요. 세무서가 알아요? 몰라요? 세무서는 알 길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맞죠? 알 길이 없으니까 전부 다 업무와 관련이 없게 승용차를 사거나 아니면 기름 넣거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알죠? 그거랑 취지가 똑같아요.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 회계 1급 때 우리가 이제 여객운송업 중에서 비싼 애들 있죠? 뭐 비행기, 뭐 KTX, 뭐 전세버스 배우셨죠? 5등고속. 얘네들이 과세잖아요. 과세다라는 건 매입세를 부담을 한다는 거예요. 매입자는. 그죠? 근데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출장 가는 용도로 비행기 티켓을 끊으면 그건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매입세 부담을 한 거고요.
이해되시겠어요? 아니면 내가 제주도에 그냥 한라봉 사러 갔다. 너무 궁금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주도에 한라봉 사러 갔대요. 뭐 한라봉 사려고 예, 제주도 티켓 끄는 거고 업무와 관련이 없잖아요. 맞죠? 이것도 세무서 알 필요 없어요. 어떻게 비행기를 타거나 아니면 KTX를 타고 가든지 예,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업무와 관련이 없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업무와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비행기 티켓을 끊든 아니면 KTX 티켓을 끊든 전부 다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아시죠? 근데 주의하실 게 뭐냐면 전세버스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전세버스를 여러 회사가 대절하면 일반적으로 다 업무와 관련이 간접적으로 있죠. 맞죠? 우리가 뭐 전세버스 대절해서 여러분들 뭐 놀러 갔대요. 그 국민생이잖아요. 놀러 간 것도. 그래서 직원들 사기 진짜. 물론 현실에서는 직원들 사기가 많이 다운되죠,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국민생비로 처리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전세버스는 업무와 관련이 있다라고 세법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해석하면 우리가 여객 운송업 중에서 전세버스 뺀 나머지는 매입세 부담하면 문제가 안 돼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아셨죠? 외워주시고. 자, 그 다음 우리 동그라미 5번은 이미 했었죠? 우리 어저께. 그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하지만 간주 임대료는 상상 속의 임대료니까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동그라미 6번. 자, 간주 공급은 죄송한데 여러분 간주고 다시 보셔야 돼요. 어저께 올려놨거든요. 제가 아마 어저께 카페에 동영상 6개가 올려놨을 거예요. 보셨어요?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도 꼭 보세요. 어저께 어쩐지 일자로 제가 댓글을 엄청나게 달아놨어요. 알죠? 간주 공급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간주 공급도 실제로 판매한 건 아니지만 판매한 것처럼 전제를 까는 거니까 이거 실제 판 게 아니죠. 눈을 보는 거 여러분들 지금 좀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눈동자를 먼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눈길을 많이 피하시면 기억이 안 난다는 뜻이고 자신감 있게 붙인다는 건 배웠다는 뜻이고 간주 공급은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습니다. 원칙이. 하지만 우리가 판매 목적 타사업자 만주는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해요. 여러 표시 안 좋으시니까 나중에 실기할 때 설명할게요. 자, 동그라미 7번. 자, 우리가 했었죠 이미. 우리가 영세율 적용이 되면 그건 주로 외국 사업자와의 거래고 외국 사업자는 한국말을 모르니까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을 안 한다라고 했었죠. 하지만 내국 신용장, 뭐 구매확인서 이런 것들은 국내 사업자와의 거래니까 한국말을 알기 때문에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라고 여기 대놓고 다 주입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제가 이 챕터를 했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어딨냐? 여기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 여기 수령 명세서라는 우리가 이 부속 서류가 시험에 진짜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우리가 이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라는 서식은 언제 작성하냐면요. 우리가 항상 세법에서는 신용카드가 나오면 세트로 나오는 게 현금영수증하고요. 혹시 직불카드가 뭔지 아시는 분? 맞아요. 그래서 체크카드. 네, 체크카드 얘기해요. 시험에 체크카드라고 할 거예요. 아셨죠? 항상 이 두 개는 신용카드 전표 나오면 세트로 같이 움직여요. 김영시 선불카드야 시험에는 안 나와요. 이게 특징이 뭐냐면 내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령했다라는 건 매입자인 거예요? 판매자인 거예요? 수령. 수령은 여러분이 사시는 분이 뭔가 증명서류를 받아요? 파시는 분이 받아요? 사시는 분이 받죠, 여러분들. 파시는 분이 어떻게 받아요? 그렇죠? 파는 사람 주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수령은 매입자 얘기예요. 아시죠? 근데 우리가 지금 작성할 게 그럼 매입자 입장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있죠? 그거에 따른 매입세 공제액,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것만 작성을 해요. 이 서식은. 그 말은 매입세 불공제가 되는 건 절대 여기다 입력하시면 안 된다는 핵심이에요. 아시죠? 하나하나씩 해볼게요. 그림으로 그리는 게 훨씬 나아요. 그림으로 보시면.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매입세 공제고요. 방금 하는 게 여기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입세 공제가 되는 애만 넣으셔야 돼. 별도 언급 없어도요. 자, 하나씩 보시면 자, 여기 공급자 A가 있고요. 매입자 갑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급자 A한테 매입자 갑이 무언가를 매입했어요. 매입했는데 이 공급자 A가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래요. 근데 이 매입자 갑이 뭐로 우리가 결제를 했냐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거예요. 우리가 세법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 하나의 증빙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매입자 갑은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으니까 A한테 뭐라고 하냐면 저 신용카드 전표 좀 끊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급자 A는 매입자 갑한테 신용카드 전표를 좀 끊어주겠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이 매입자 갑이 받은 신용카드 전표는요 세금 계산서 대신에 받은 거죠. 세금 계산서처럼 간주를 하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 대신에 받았으니까 너는 세금 계산서처럼 받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주의하실 게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 그 간이과세자 배우셨죠? 그죠? 간이과세자 혹시 여러분들 직전 연도 공급액가 얼마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예요? 응? 자, 우리 교재 비율 좀 치러 갈게요. 간이과세자 시험에 말 문제도 진짜 많이 내. 최근 들어서 되게 워낙 중요해가지고요. 괜찮아요. 자, 어떻게 바꿔주시냐면 305페이지 305페이지 자 305페이지입니다. 자 7장의 간이과세요. 이론에서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간이과세 쪽이에요. 워낙 중요하게 바뀌어가지고요. 자 거기 간이과세에 개요 있죠. 첫 번째 국고의 간이과세자 개요 보이세요? 자 거기에서 동그라미 1번 있을 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에 첫 두 줄 법인 제외까지 밑줄이에요. 자 직전 연도 공급에 대한 대가 이거 공급 대가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포함된 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 법인 제외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일단 8천만 원 미만이어야 돼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라고 돼 있죠. 그 말은 법인 사업자는 간이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알죠? 그거 외우시고. 자, 근데 들어보시면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옛날 제가 배웠을 때는 간이과세자가 여러분 얼마였었냐면 4,800만 원이었었거든요. 옛날에는 4,800만 원이었고 간이과세자는 옛날에는 영수증밖에 발급이 안 됐어요. 그랬었죠. 발급이 안 됐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간이과세자가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8천만 원도 금액을 올려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하지만 당초에 발급했던 증빙은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4,800만 원 미만이 간이과세자였고 4,800만 원 미만은 영수증 발급했어요. 근데 4,800만 원 이상부터는 세금계에서 발급했거든요. 당초에. 이해되세요? 그건 똑같이 가는 거예요. 즉 뭐냐면 4,800만 원부터 8천만 원 미만까지는 세금계에서 발급해요. 그래서 이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틀린 거예요. 아셨죠? 그게 보시면 자,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이 간이과세자는 영수증 발급 대상자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아까 했던 주의하셔야 돼. 세금 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도 영수증 발급한다라고 했었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얘네들이 발급하는 건 영수증이잖아요. 근데 내가 영수증 발급 대상자한테 신용카드 전표를 받으면 걔는 세금 계산서 대신에 받은 게 아니라 영수증 대신에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영수증 대신에 받으면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아시죠?
꼭 세금 계산서 대신에 받아야 되니까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자를 받아야 돼요. 아시죠? 좀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아시죠? 그래서 제일 낚시 많이 파는 게 금지 업종이에요. 무슨 말인지 좀 이따 해보시면 알아요. 아시죠? 여기 낚시 엄청나게 해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최근 들어서 내고 있는 게 여기 우리가 세금 계산서도 받고 신용카드 전표도 받으면 신용카드 공제는 안 돼요. 아까도 뭐라고 했는데 세금 계산서 대신에 받아야 되는 거지 세금 계산서도 받고 신용카드 전표도 받으면 항상 우선순위가 되는 건 세금 계산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공제만 받는 거지 신용카드 공제는 못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받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되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사례 들어볼게요. 자, 가리과세 공급가액 4,800만 원 미만인 자한테 신용카드 전표 받았대요. 그러면 얘는 영수증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수증 대신에 받은 신용카드 전표니까 영수증으로 취급해요. 그럼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그럼 얘네들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 대한항공으로부터 제주도 출장 운임에 대한 신용카드 전표를 받았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는 매입세 공제가 되는지 확인해보고 계세요. 왜냐면 출장이니까 업무와 관련이 있죠. 업무와 관련이 있으니까 매입세 공제 필요하니에요. 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게 항공이에요. 항공. 비행기. 그럼 아까 했던 비행기가 뭐예요? 세금 계산서 발급 금지업종. 금지업종이니까 대한항공은 영수증 발급 안 해줘요. 발급해주는 애들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신용카드 전표는 영수증 접수되어버려요. 그럼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조심하세요. 그래서 금지업종 가지고 시험에 이렇게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잘 할게요. 여러분 진짜. 아시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 아까 했던 발급 금지업종 달달달 외우시면 돼요. 안 외우시면 바뀝니다. 진짜. 아시죠? 그리고 꼭 세금 계산서 안 받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다시 세금 계산서 받으면 신용카드 공제 안 되는 거예요. 아시죠? 자, 이거는 뭐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넘어갈게요. 62.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하는 신용카드와 관련된 부속 서류가 뭐냐면 여기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입니다. 어떻게 작성하는지 보시죠. 자,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도의 언급이 없어도 매입세 공제가 되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만 입력하셔야 돼요. 알죠? 자, 어떻게 입력하시냐면 일단 여기에다가 거래일자를 입력하시는 거예요. 계속 강조드리지만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것만 입력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기 거래일자도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래일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구분인데요. 우리가 증빙이 있어요. 증빙이 1번 현금이면 이건 현금 영수증인 거고요. 알죠? 그 다음에 3번 사업이면 여기에 사업용 신용카드입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또는 법인카드. 그 다음에 4번 신용은 뭐냐면 우리가 법인카드 말고요. 임직원 개인카드 있죠? 임직원 개인카드일 때 4번 보시면 돼요. 뭐 이거는 문제에서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공급자 같은 경우에는 F2번을 클릭하셔가지고 매입세 공제가 되는 상대방 공급자를 거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카드 회원 번호도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는 F2번을 클릭하시되 현금영수증 카드 번호가 없죠. 그럼 당연히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 당연한 거. 네,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거니까 부가가치 제외된 매입가액을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 좀 해보죠, 여러분들. 자,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면 521페이지. 자, 교재 521페이지예요. 자, 교재 521페이지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라고 있죠, 여러분들?
자, 거기에다가 적어주시면 돼. 회차. 자, 79. 그 다음에 80. 그 다음에 95. 그래서 79, 80, 95. 이렇게 이제 3회차 푸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풀어보실 건 95회차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저랑 같이 뭐를 입력할 거냐면 522페이지입니다. 522. 자, 교재 522페이지고요. 회사는 2100번으로 여러분들 로그인 좀 부탁드릴게요. 세무 2급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항상. 종목을요, 세무 2급으로 바꿔주시고요. 회사는 2100번. 네, 청송으로 들어오시죠. 자, 522페이지 맨 위에 걸 일단 문제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식회사 청송의 1월부터 3월까지, 즉 1기 예정신고 기간이죠. 1월부터 3월까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 기재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내용이다.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고, 일단 이 문장 나오면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것만 집어넣으셔야 된다는 거고요. 작성하고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그 내용을 반영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두 개 다른 얘기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 들어가 볼게요. 해당 메뉴 좀. 자, 여기 부가가치 클릭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어디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저께 했던 건 다 이쪽이었죠, 이쪽. 근데 여기가 아니라 어디냐면 여기에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값을 이쪽입니다, 이쪽. 자, 여기 들어오시고요. 자, 들어오시고 조회기간은 1월달부터 3월달로 일단 세팅하시면 되겠죠. 하시고 나서 이제 매입세 공제가 되는 애들만 추려볼게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일단 푸시면 되냐면 거기 첫 번째 칸 보시면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 있죠. 첫 번째가 거기 현대카드 사용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보니까 거기 법인카드고 사업용 카드라고 보이시나요? 그러면 지금 그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용 신용카드가 됩니다. 그럼 얘네들 어떻게 보시냐면 뭐 거래처명하고 성명은 의미가 없어요. 아셨죠? 뭐를 주로 위주로 보시냐면 그 공급자의 업종이 있죠. 왜냐면 공급자가 업종이 만약에 간이과세자 업종이거나 그러면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거래 내용 좀 보셔야 돼요. 왜냐면 거래 내용에서 매입세 불공제가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비고란 꼭 보시고, 왜냐면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안 돼요. 아셨죠? 그런 것들을 꼭 잘 보셔. 이 세 가지만 잘 보시면 됩니다. 볼게요, 여러분들. 자, 보니까 그 키토산에서 1월 10일 날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22만원 결제를 했다라는 게 되겠죠. 자, 그리고 공급자의 업종이 키토산 업종 준 거예요. 그럼 키토산의 업종이 도매업이고 일반과세자니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야, 일반과 우리가 도매업이면. 그죠? 자, 근데 거래 내용 보니까 거래처 선물 구입 비용이라고 보이세요? 그럼 이건 접대 목적이잖아요, 여러분들. 접대 목적이면 부가가치세는 매입세 공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니까 얘는 얄 자리 없어요. 왜냐면 세금 계산서도 여러분들 접대는 매입세 공제 안 되잖아요. 신용카드는 더더욱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거래 내용이 매입세 불공제 사유라서 안 돼요. 되시겠죠? 탈락.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처 스머프 상사 볼게요. 자, 스머프 상사 44만원 신용카드 결제했고요. 그 다음에 공급자의 업종이 음식점 일반과세자예요. 소매업이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소매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험은 법인이 출제가 되고요. 법인이면 사업자잖아요.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세금 계산 달라고 요구하면 줘야죠, 여러분들. 됐죠? 그래서 매입세 공제 가능합니다. 우린 법인이기 때문에 소매업한테 매입하더라도요. 자, 그리고 거래 내용 보니까 직원 회식 때 복리후생비라고 돼 있죠. 그러면 거래 내용 괜찮나요? 그죠? 하자 없어요. 하자 없고, 비고란에 보니까 세금 계산서도 안 받았네. 깔끔하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스머프 상사는 매입세 공제가 되는 신용카드가 되겠네요. 입력 좀 해보자,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거래일자가 지금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게 2월 3일이잖아요. 그쵸? 여기에다가 02월 03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02월 03일. 이렇게 매입세 공제가 되는 날짜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9분인데요. 그 증빙이 어떤 거냐라는 거예요. 네, 지금은 우리가 사업용 신용카드니까 여기 3번 사업 적으시면 돼요. 복지 신용카드 안 나옵니다.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3번 누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공급자는 F2번 누르셔가지고 거기 있는 스머프 상사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스머프 상사. 네, 그리고 카드 회원번호 있겠죠. 왜냐면 여기 우리가 사업용 신용카드니까 카드 회원번호 찾으셔야 됩니다. F2번으로. 자, F2번 검색하시면 여기에 현대카드 있죠. 그죠? 그리고 이 현대카드 카드 번호도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맞을 거예요, 아마. 그죠? 네, 누르시고. 자,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얼마라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40만 원이라고 하셔야 되겠죠.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거 우리가 공급가액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기다가 40만 원 집어 넣으시면 되겠네요. 네. 자, 일단은 입력하는 것 자체는 쉬워요. 근데 입력하는 게 쉬운데 어려운 건 뭐냐면 이게 매입세 공제가 되냐 안 되냐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입력하는 건 진짜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립유통 볼게요. 자, 세립유통에서 33만원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긁었는데, 보니까 공급자 업종이 좀 이상하죠. 간이과세자요. 근데 우리가 간이과세자는 무조건 세금, 영수증 발급하는 이제 애들이 아니에요. 세금 계산서 발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당구장 표시 보이시나요? 아래쪽? 중간쯤에 당구장 표시 보이세요? 거기 간이과세자는 영수증 발급 사업자이다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 신용카드는 뭐 대신에 받은 신용카드예요? 영수증 발급 사업자니까 영수증 대신에 받은 신용카드 종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매입세 공제가 안 되죠. 영수증은 적격증명 서류가 아니니까. 이해되세요? 공급자 업종에서 탈락이 된 거예요. 아시죠? 다 만족을 해. 매입세 공제 요건을 다 만족해야 비로소 입력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따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거래처 장수탕 볼 건데, 장수탕부터는 왼쪽 보시면 신한카드 긁었는데 종업원 카드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매입세 공제가 되면 얘는 그냥 4번 신용 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장수탕 볼게요. 자, 공급자 업종 욕탕업 일반 과세자 괜찮아요? 여기서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 끝나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욕탕업이면 아까 했던 세금 계산서 금지 업종 중에 하나죠. 놀이동산, 입장권 발행, 목욕 이발 비용, 그 다음에 전세버스 뺀 나머지 여기군송업. 그렇죠? 거기 해당이 돼요. 맞죠? 해당되는 세금 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이니까 얘한테 받은 건 영수증 대신에 받은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안 돼요. 왜 여러분들이 낚시를 치냐면 그 거래 내용 보시면 직원의 야근 목욕 비용 보이시죠? 이렇게 여러분들 혀놓게. 왜냐면 야근과 관련된 목욕 비용은 업무와 관련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낚이시는데 욕탕업 때문에 안 돼요. 아셨죠? 이런 거 조심. 넘어갈게요. 장수탕 안 됩니다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거래처 하드웨어 볼게요. 자, 121만원을 긁었고요. 그리고 공급자의 업종 소매업이다라도 문제 없어요. 우리 법인이니까. 자, 그리고 거래 내용 보시면 컴퓨터 구입인데 비품 처리래요. 우리가 비품이 위험자산이죠. 네, 위험자산 업무와 관련이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업무와 관련이 있고 컴퓨터 썼으면 매입세 공제 가능하죠. 자, 그리고 비고란에 보니까 세금 계산서도 안 받았죠. 안 받았으니 좀 깔끔해요. 깔끔하니까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일반 신용카드가 되겠죠. 자, 입력해 볼게요. 자, 일단 날짜는 2월 28일이고요. 그 다음에 구분은 개인 신용카드니까 신용 적으시면 됩니다. 4번. 공급자는 하드웨어. 그다음에 카드 회원 번호에서 F2번 누르셔서 신한카드 잡아주시면 되겠죠. F2번 누르셔가지고. 네, 그리고 공급가액은 110만원, 계산해보시면 110만원일 거예요. 110만원. 되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 미네르바 볼게요. 자, 미네르바에서요 77만원의 신용카드를 결제했는데 공급자 업종 변호사죠, 여러분들. 그럼 변호사면 과세사업자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우리가 전문가들은 과세사업자죠. 그래서 변호사 일반 과세자 문제 없고요. 자, 그 다음에 거래 내용 보니까 법률 자문료 괜찮죠? 법률 자문료 변호사와 관련된 인적료인 거잖아요. 자, 근데 비고란에 보니까 세금계산서 받았대요. 웨이트 문제 때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세금계산서도 받았고 신용카드 전부도 받았으면 신용카드에 대한 매입세 문제는 안 돼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는 세금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신용카드 문제는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얘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여기까지 하시면 되는데 아까 문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여러분들 작성하라고 돼 있었죠. 그래서 신고서 좀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아래 신고서. 여기 위에 들어오시면 되겠죠. 부가신고서 들어오시면. 날짜가 1월 1일부터 3월 31일. 실제로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아무것도 없어요. 맞죠? 아무것도 없고 문제에서 주어진 거를 하나하나씩 여러분이 넣으셔야 되거든요. 자, 근데 우리 어저께 제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여기 빨간색이 매출자였죠. 그리고 여기는 파란색이 매입세액이었으니까 매입자일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입력할 건 다 매입이잖아요, 여러분들. 매입 쪽이니까 파란색이어야 돼요. 근데 보시면 자, 여기 위쪽 보시면 세금계산서 수취분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세금계산서 수취분이라고 돼 있고요. 즉 세금계산서 받은 건 여기다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받은 건 세금계산서가 아니니까 여기다가 못 집어넣어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자, 여기 10번에 일반 매입이 있고 11번에 고정자산 매입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는 고정자산이 감가상각자산이에요. 아시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일반 매입은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매입일 때는 여기 10번에 집어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매입 쪽은 여러분들이 감가상각자산을 매입했는지 감가상각자산 아닌 걸 매입했는지 꼭 보셔야 돼요. 맞죠? 별도로 구분해서 입력하셔야 되거든요. 아시죠? 좀 챙기시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세금계산서 아닌데 매입세 공제되는 거 입력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몇 번이에요? 14번이에요, 14번. 여기 보이세요? 그 밖에 공제 매입세 보이세요? 좀 해석하면 우리가 항상 부가가치세에서 가장 중요한 증빙은 뭐니 해도 세금계산서예요. 그럼 세금계산서가 아닌 걸 매입 쪽은 그 밖에라고 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세금계산서가 아닌데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건 14번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14번에 입력을 할 수 있냐? 입력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여러분들 오른쪽에 뭔가 있죠? 오른쪽. 여기 빨간색 여기 오른쪽 있잖아요. 그 오른쪽이 왼쪽에 대한 상세 서식을 입력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그러니까 오른쪽에 상세 서식이 있는 건 오른쪽에 입력을 하셔야 왼쪽에 반영이 됩니다. 아시죠? 그럼 여기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 5시 방향 쪽 보실래요? 여기 5시 방향 보시면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대한 상세 내역이 이렇게 있어요. 보이세요? 여기에다가 세금 계산서 아닌데 공제되는 애들 여기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아시죠? 네, 우리가 지금 한 거는 뭐냐, 여기 있죠.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수령명세서 작성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금 계산서가 아닌데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것 중에서 신용카드 현금영수 중에 의한 매입세 공제액 있죠. 그건 여기 41 또는 42 입력하시는 거예요. 아시죠? 이게 우리가 배웠던 매입 쪽에 카고 하나 현과 입력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매입 쪽에 카고 하나 현과가 매입세 공제가 되는 신용카드나 매입세 공제가 되는 현금영수증이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마찬가지요. 우리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도 감가상각자산을 매입하면서 공제가 되면 42번. 감가상각자산 아닌 걸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매입했는데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면 41번에 별로 나눠서 입력해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은 41번 또는 42번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아까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게 2가지였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우리가 스머프 상사한테 매입한 게 아마 회식이었을 거예요. 그죠? 회식은 여러분들 감가상각자산이 아니에요. 아니죠, 여러분. 감가상각자산을 회식하면 난리 나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있는 스머프 상사에 대한 건 일반 매입 쪽에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럼 여기다 입력하시면 되겠죠? 여기 41번. 그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설명했죠? 금액은 여기다 넣으시는 거고요. 세액은 여기다 집어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41번 금액 쪽에는 얼마 입력해요? 그죠? 40만원 입력하셔야 되겠죠? 세액 제외한 순수한 금액만 넣으셔야 돼요. 41번에 40만원. 세액은 얼마였죠? 4만원이죠, 4만원. 그죠? 4만원 이렇게 나눠서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럼 알아서 여기 14번에 자동적으로 들어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번째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게 그 하드웨어한테 컴퓨터 산 거였죠? 그게 비품이었잖아요, 여러분들. 비품이면 감가상각 자산이 맞죠? 맞으니까 요 110만원하고 11만원은 감가상각 자산 매입 쪽에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입력을 하면 여기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금액 합계표 여기에서 감가상각 자산 매입하는데 매입세 공제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 110만원과 11만원을 별도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고 끝내시면 돼요, 여러분. 자, 밑줄 좀 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맡겨볼게요.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교재는요 551페이지 551 자, 교재 551페이지 자, 551페이지에 그 맨 위에 제목 보시면 네모 3번 매입세액이라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 매입 쪽 가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맨 아래쪽 보시면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의 신용카드 매출 수령 합계표라고 있을 거예요. 자, 거기에 동그라미 1번 있죠? 자, 동그라미 1번에 첫 두 줄 61번 현과까지 밑줄 좀 쳐주실게요.
자, 과세 10%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부분만 기재. 그래서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것만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유형은 57번 카과 61번 현과 해주시고, 요게 매입세 공제가 되는 신용카드랑 매입세 공제가 되는 현금 영수증을 옆줄인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의 밑줄입니다. 자,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 구분 기재까지 밑줄 치시는데요. 그 고정자산을 저자분이 가로 안에 유형 무형자산이라고 적어 놓으셨죠? 아니에요. 감가상각자산입니다. 이 부가가치세는요. 최근에 토지 한번 낸 적이 있거든요. 가장 최근에. 토지는 감가상각자산 아니죠. 일반 매입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아시죠? 그래서 거기 고정자산은 감가상각자산이라고 좀 바꿔주세요. 거기 유형 무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가상각자산이어야 됩니다. 아시죠? 토지는 일반 매입에 집어넣거든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하나 풀어보셔야 되겠죠? 727페이지. 교재 727. 자, 교재 727페이지고요. 네, 문제 3번에 1번이에요. 727페이지 문제 3번에 1번입니다. 727페이지 문제 3번에 1번. 자, 회사 바꿔주셔야 돼요. 회사는 952번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727페이지, 727. 네, 회사는 952번. 네, 문제 3번에 1번이에요. 시간은 여러분들 8분 드려볼게요.
설명 좀 해볼게. 다 하신 것 같으니까. 자, 일단 여기 사업용 신용카드는 여러분들 여기 사업용 신용카드 우리 카드라고 문제 나와 있죠? 이고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매입세 공제가 되는 애들 보시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증빙이 현금용 수준인 거. 그러니까 내용이 사무실 청소용품 구매다라고 돼 있죠. 업무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청소용품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현금용 수준 매입세 공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입력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 되죠. 여기 거래처 식사 접대 때문에 안 돼요, 접대. 그래서 탈락.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돼요, 안 돼요? 세 번째 남서울랜드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여기 입장권. 아까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은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금지 업종이니까 영수증 받은 것처럼 봐요. 그래서 아까 했던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을 꼭 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분 꼬셔요. 직원 야유의 목적이라고. 알죠? 이것보다 중요한 게 입장권. 아시죠? 그래서 안 됩니다. 이건 낚시 진짜 무지하게 읽어가지고. 자, 그 다음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영업팀 회식비 지출이니까 업무와 관련이 있죠? 있으니까 요거 매입세 공제 가능해요. 가능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여러분들 뭐냐면 요거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죠? 우리가 8인승 이하이면서 1000cc 초과하는 걸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라고 하잖아요. 맞죠?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매입세 불공제 사유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도 안 되겠죠? 그래서 입력하시고 두 개밖에 안 됩니다. 두 개. 그리고 지금 이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신고서 작성하라는 말은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잠시만요. 이렇게 두 개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업용 신용카드니까 사업으로 거셔야 돼요. 그렇죠? 신용이라고 되어 있는 건 개인 신용카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현금용 수증은 절대 카드 회원 번호를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조심하시고. 자, 10분 쉬셨다가요. 10분 쉬셨다가 10시 35분에 계속 이어서 할게요. 쉬시죠.